방귀는 영원하다. 질방귀 세계 선수권 대회부터 민담 속의 방귀 이야기들. 방귀는 잘 알다시피 음식물이 뱃속에서 발효되는 과정에서 생겨 항문으로 나오는 고린내 나는 모색의 기체를 말하는데, 방귀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아주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귈 때 방귀를 텄다는 것으로 그들의 친밀도를 판단하는 척도가 되기도 하는데, 신혼일기 안재현, 구혜선 편에서 구혜선이 안재현 앞에서 방귀를 텄다고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역대급 파경을 맞이해서 방귀를 트는 것이 친밀도의 척도가 되는 것만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방귀 낀 놈이 성낸다, 방귀 자라 똥 된다는 등 많은 방귀에 대한 속담들이 있기도 하죠. 오늘 세상만사, 남녀만사는 방귀는 영원하다. 질방귀 세계 선수권 대회부터 민담 속의 방귀 이야기 드립니다. 욕심이 과하면 화를 부르는 법. 우리의 옛민담 중에 방귀를 잘 뀌어 큰 돈을 번 방귀쟁이와 도둑을 쫓았다는 방귀쟁이의 충청도 민담이 있는데, 충청도 어느 깊은 산골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은 욕심이 많아 부모가 준 재산을 혼자만 가졌고, 그 때문에 동생은 나무장사로 그날 입에 폴치를 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하루는 동생이 나무를 하려는데 나무 위에서 큰 왕벌이 머리를 툭 쐈고, 화가 난 동생은 작대기로 그놈을 때리려고 했더니 그놈은 숲속으로 도망을 치더니 큰 느티나무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동생이 씩씩거리며 쫓아가 작대기로 구멍을 쑤시니 작대기에 꿀이 묻어나와 나무하는 이를 젖혀놓고 허리띠를 늦춰가며 꿀을 아주 실컷 먹었습니다. 서산으로 해는 미연미연 넘어가고 어둑어둑해지자 꿀로 배를 채운 동생은 빈지게를 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왜 그렇게 방귀가 나오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다 방귀를 뀌니 밥이 꿀처럼 달았고, 온 식구들이 밥이 꿀처럼 달고 맛있다고 했는데, 이 소문이 이웃으로 퍼져서 동네를 다니며 방귀 장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나중에는 장터에 가서도 팔고, 어떤 때는 잔칫집에서나 떡집, 음식점에서 떡과 음식을 달게 하기 위해 사방에서 동생을 불러갔고, 그러는 동안 동생은 형보다 더 부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시기에 가득 찬 형이 부자가 된 연유를 묻기에 동생은 자초지종 얘기를 했더니, 형은 꿀을 못 구하자 콩이라도 먹고 방귀를 뀌겠다고 생콩을 한 마리나 갈아 먹었습니다. 하루는 형이 자기도 동생처럼 음식을 달게 할 수 있다고 선전하며 장터에 나갔다가 음식을 달게 해달라는 어떤 잔치집 주인의 부탁을 받고 잔치집으로 갔습니다. 형은 자신만만하게 떡 반죽 위에다 방귀를 뀌려고 힘을 주니 싸하고 똥물이 쏟아져 나와 사람들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습니다. 결국 남의 잔치를 망쳐놓았다고 몽둥이로 천지승맥이 되도록 때려서 내쫓았는데, 불량한 형이 착한 동생의 흉내를 내다 혼쭐이 난 것입니다. 도둑 쫓은 방귀쟁이. 어느 날 수시로 방귀를 뀌는 방귀쟁이가 어느 시골 장에 왔다 날이 저물어 집으로 돌아갈 수 없어 할 수 없이 주막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너무 피곤해 밥을 먹자마자 잠이 들어버렸고 연달아 방귀를 뀌기 시작했는데, 이상하게도 그의 방귀 소리는 누구냐? 하는 소리로 일관되었습니다. 누구냐? 하며 한없이 시끄럽게 방귀를 뀌자 그 소리에 잠이 깬 한 손님이 참다 못해 벌떡 일어나 팽이처럼 생긴 마개를 만들어 방귀쟁이의 항문을 단단히 막아놓았습니다. 그때 마침 주막에 도둑이 들어와서 장독 뒤에 숨어 쌀을 한 짐 지고서 밖으로 나가려는 찰나, 갑자기 뻥 하는 소리와 함께 누구냐? 하는 큰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둑은 지게도 쌀도 다 내버리고 걸음아 날 살려라 하며 도망을 갔는데, 방귀가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방귀쟁이 며느리. 옛날 민담 속에는 별의별 내용들이 많지만 전라도에서 전해 내려오는 민담이 재미가 있는데,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주 고을한 농사꾼의 막내딸로 아주 예쁘게 생겼지만 방귀를 잘 뀌었습니다. 시집갈 나이가 되어 건넌 마을에 사는 이 참봉의 큰 며느리로 시집을 간대, 며느리가 3년간 시부모를 잘 섬기고 남편 봉양을 잘해 동네에서 칭찬이 자자하고 이 참봉도 퍽 만족해했습니다. 그런데 이 참봉이 하루는 큰 며느리의 안색을 보더니, 새아가 어째 그리 안색이 나쁘냐? 마땅 차는 것이나 불편한 일이라도 있으면 말을 하고 어디가 아프면 약을 지어 먹도록 해라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아버님, 그런 것이 아니올시다.
사실은 제가 방귀를 참으니까 안색이 이런가 봐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웬 방귀를 못 뀌어서 안색이 나쁘다는 말이냐? 방귀는 염려 말고 퉁퉁 끼도록 해라. 어디 얼굴색이 쓰겠느냐? 하고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아버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럼 방귀를 지금부터 뀌렵니다. 아버님은 큰방 문을 잡으시고 어머님은 대청 문을 잡으시고 시누이님은 부엌문을 잡으세요. 그리고 또 서방님은 작은 방문을 잡으시고 머슴은 대문을 잡아요.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더니 대청 가운데 서서 방귀를 뀌기 시작하자 시아버지는 큰방 문을 잡고 들락날락, 시어머니는 대청 문을 잡고 들락날락, 시누이는 부엌에서 들락날락, 서방님은 작은 방에서 들락날락, 머슴은 대문에서 들락날락했습니다. 시아버지가 견디다 못해 새아가 그만 끼어라 하자 모두들 내뱉는 그만 끼라는 소리와 들락날락하는 소리가 합쳐져 집안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며느리는 3년 동안 참았던 방귀를 전부 낀다고 소리치며 계속 방귀를 뀌다가 한참 만에야 겨우 그쳤는데 여기저기서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를 데리고 있다간 큰일 나겠다고 생각한 나머지 친정에 보내기로 했는데 며느리를 가마에 태워 없애우고 이 참봉은 뒤를 따라가다 배나무 밑에서 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나무찜을 진 장사꾼들이 와 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이 나무에 달린 배는 만병통치의 약배인데 이 나무가 어찌나 높던지 작대기가 안 닿고 사람이 올라가자니 너무 커서 손에 잡히는 게 없으니 못 올라가지. 그러니 배는 겨울이 되면 나무에 달린 채 썩어버린단 말야. 그리고 지금 임금님께서 알아 누워 계시는데 이 배 3개만 잡수시면 나을 것이야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가마 안에서 며느리가 듣고 시아버지 앞에 나가서 공손히 아버님 제가 배를 따보겠습니다. 고하자 나무찜을 진 장사들이 젊은 부인이 무슨 수로 그 배를 따느냐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아버님 저만큼 비켜나십시오. 하고 가마꾼들에게도 가마를 옮기라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치마를 걷어 젖히고 엉덩이를 배나무에 대고 방귀를 뀌자 어디서 난데없는 우박이 떨어지는 것처럼 배가 우르르 떨어졌습니다. 이 참봉은 좋아서 손뼉을 치면서 방귀도 복방귀다. 복방귀다. 하고 그 약배를 주어서 임금님께 바쳤으며 며느리도 그 약배를 먹고 방귀 뀌는 것을 고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왕실에서 내린 상도 받고 온 식구가 화평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의 변형으로 김삼이 그린 단편 만화에선 아리따운 아가씨임에도 시집을 못 가 우연히 알게 된 양반이 아까워하며 마침 비슷한 또래인 아들이 장가를 가야 하기에 주선했습니다. 그 아가씨랑 혼인을 하도록 하는데 이웃들이 방귀가 너무 엄청나서 집이 날아간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알렸습니다. 그러나 그 양반은 코웃음 치며 혼인을 시켰고 몇 년 동안 별일이 없었는데 알뜰살뜰하고 아들과도 금실이 좋아 며느리로 너무나도 완벽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며느리는 방귀를 뀌고 싶다고 말을 하는데 설마? 하던 양반은 알았다면서 아들을 꽁꽁 묶어두고 자신도 날아갈 걸 대비했지만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웃으며 며느리가 말하길 그런 방귀가 나올 리 있겠냐며 망나니 아들과 결혼을 주선하던 어느 노파를 거절했더니 앙심을 품고 노파가 헛소문을 퍼뜨렸다는 것입니다. 아버님이 자기를 믿어줘 감사한데 혹시 그 소문에 대한 의심이 있을까봐 이렇게 확실히 보여준다고 했고 양반은 웃으면서 잘 알았다고 했고 묶여있던 아들은 자기 좀 풀어달라면서 끝이 났습니다. 전라도와 경상도의 방귀 시합. 옛날 팔도에서 방귀 잘 끼는 사람으로 전라도 방귀쟁이와 경상도 방귀쟁이가 이름나 있었는데 어느 날 전라도 방귀쟁이가 팔도에서 제일 가는 방귀쟁이가 되려고 경상도까지 원정 시합을 나섰습니다. 먼 길을 걷고 걸어서 경상도 방귀쟁이네 집을 찾아가 보니 주인은 마침 장에 가고 없었는데 전라도 방귀쟁이가 보니 경상도 방귀쟁이네 집이 초가집 오막살이었습니다. 언뜻 생각하기를 방귀를 3개 끼는 놈이라면 런 집이 나만 할 리 없을 것인데 초라한 집이 성한 것으로 미루어 대단한 놈이 아니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공연히 먼 길을 와서 싱겁게 되었다고 생각했고 연습 삼아 방귀를 집에다 한 방 끼웠더니 경상도 방귀쟁이의 초가집이 온데간데 없이 날아가고 말았습니다.
경상도 방귀쟁이는 장에서 일을 보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보니 집이 온데간데가 없었는데 마을 사람들 임을 통해 사연을 알아차린 경상도 방귀쟁이는 매우 화가 났습니다. 보복을 하기로 결심한 경상도 방귀쟁이가 마을에서 제일 크고 무거운 돌 절구통을 가져다 궁둥이에 댔고 서쪽 전라도를 향해서 방귀를 한 방 마음먹고 크게 끼니 그 육중한 돌 절구통은 하늘 높이 솟아 지리산 꼭대기를 넘어 전라도 쪽으로 날아갔습니다. 전라도 방귀쟁이는 이제는 제가 전국에서 제일 가는 방귀쟁이라는 기쁨에서 의기양양하여 집으로 돌아와 막 담배를 한 대 피우려고 하는데 뜻밖에도 동쪽 경상도 쪽 하늘에서 돌 절구통이 날아와 집 위에 떨어지려 했습니다. 재빨리 마당에 나선 전라도 방귀쟁이가 동쪽 하늘을 향해서 방귀를 한 방 끼니 날아오던 절구통은 방향을 바꿔 경상도 쪽을 향해서 지리산을 넘어 되날아갔습니다. 경상도 방귀쟁이는 그 녀석이 필경은 돌 절구통에 얻어맞았을 것으로 믿고 통쾌하게 여기고 있는데 서쪽 하늘에서 무엇인가 날아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 자세히 살펴보니 자신이 날려보낸 돌 절구통이 되날아오는 것이라 화가 난 경상도 방귀쟁이는 돌아서서 또 한 방 방귀를 끼웠습니다. 그랬더니 돌 절구통은 다시 지리산을 아득히 넘어 전라도 쪽으로 되날아갔는데 이렇게 돌 절구통은 방귀의 힘으로 지리산을 넘어 전라도와 경상도를 몇 번 왕래를 했습니다. 그러나 두 방귀쟁이는 서로 지지 않으려고 힘써 방귀를 번갈아 끼니 돌 절구통은 하늘 높이 떠서 오지도 가지도 못하고 발발 떨다가 석 달 열흘 만에야 지리산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방귀 시합은 결국 무승부로서 두 사람이 다 팔도의 방귀대장이 되었고 돌 절구통은 훗날 바위로 변해 지리산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방귀의 뒷이야기. 참고로 2016년 9월 7일 스페인 말라가 지하철 1호선에서 방귀 냄새로 인해 지하철이 멈춰서고 승객 17명이 인근의 비르엔델라 빅토리아 병원으로 실려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전동차를 수색했는데 자수한 범인은 해당 지하철에 타고 있던 젊은 여성으로 일주일 동안 스위트 와인을 마셨더니 방귀 냄새가 매우 고약해졌다고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질방귀라는 것도 있는데 여성의 질 내부 공기의 압력 차이 때문에 일어나는 생리적인 현상으로 질 내부에 빈 공간이 있어서 일어나게 됩니다. 유입된 공기가 일시에 밖으로 뿜어져 나가면서 방귀를 뀌는 것과 같은 소리를 내는데 그냥 자연스러운 생리적 현상 중 하나일 뿐입니다. 질에서 방귀를 낀다는 사실 자체가 터부시 되기 때문인지 어지간한 성적 가상 매체에서도 관련 내용을 찾기 힘든 편인데 직장 진로라는 병이 걸려도 질방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직장의 압력 등의 원인으로 질벽이 뚫려서 직장과 질 사이에 구멍이 생겨나 직장으로 나와야 할 방귀가 흘러나오는 증상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대변까지 질로 흘러나올 수 있는데 출산을 한 뒤에 겪는 경우가 많으며 위험한 질병이므로 상태가 의심스럽다면 병원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더 웃기는 것은 질방귀 세계 선수권 대회도 있다고 하네요. 참 세상은 요지경이 맞습니다.